평범한 오후, 계단을 오르던 58세 박철수 씨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호흡이 불편한지 숨을 깊이 들이쉬어보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턱 끝까지 퍼지는 이상한 통증에 잠시 주저앉습니다. 철수 씨는 소화불량이거나 체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땀을 닦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피로감과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던 증상들,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겼던 신호들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철수 씨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철수 씨는 앞으로 꼬꾸라져 쓰러지고 맙니다. 대체 철수 씨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통증의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자객으로 불리는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돌연사 위험 1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리 없는 자객, 심근경색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심장혈관 내과 임성훈 교수님과 함께 소리 없는 자객,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볼게요.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 심근경색인데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는 거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데 이게 점점점 증가하면서 혈관벽의 한계를 넘으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져 나올 순간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혈전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의 위험 인자로는 여러 기초질환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터져 나오는 것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심근경색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혈관이 얼마나 막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불편감을 못 느끼다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던가 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할 때 증상이 생기고 쉬면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넌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심근경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뒤쪽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심근경색 통증은 반드시 가슴 부위에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가슴이 아픈 것뿐만 아니고 이 턱 끝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팔 안쪽이 아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복부 명치가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올 수도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라든지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통증이 없이 그냥 숨찬 증상 아니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Yes or No! 젊고 건강하거나 마른 사람은 심근경색에서 안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마른 사람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복부 지방이 많으신 분들, 팔다리는 말랐고 이 복부가 비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에서는 흡연이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족력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혈관벽이 터지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증상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혈관과 혈액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일단 겨울철 돼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은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이 되는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이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목과 머리에 대한 보온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없다 하더라도 이 겨울철에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 통증 외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비전형적 전두 증상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방사통이라고 하는 부분, 즉 턱 끝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팔 안쪽으로 아프거나
아니면은 명치 끝이 아프거나, 예전에 이제 뭐 급체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급체가 아니고 이 하벽의 심근경색일 때 마치 내가 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고령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피곤감이 밀려온다든지 이럴 때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30분 이상 지속된다고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통증이 사라지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분리해서 말했는데, 이 통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뇌 혈관의 협착도가 좁아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더욱 병원을 방문해서 자신의 심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근경색 치료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이고 왜 그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나요? 지금 가이드라인 현재에서 지침에서는 120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 안에 혈관을 뚫어줘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은 7분 만에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가지고 저희 심혈관 조영실로 옮겨가지고 뚫었는데, 이 심장 근육은 곧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 외에 일반인이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환자를 좀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시켜서 호흡이 좀 편안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있는 곳에 기대서 숨을 좀 편하게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은 이제 그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복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자가 의식이 소실이 되면 맥박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19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삽입술은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치료인가요?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인데요. 주로 이제 손목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긴 카테터라고 하는 긴 관을 심장까지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좁아진 부위에 이제 저희가 유도철선이라는 철사를 넣은 다음에 그 부위로 풍선을 통과시켜서 좁아진 부위를 확장을 하고 지지할 수 있는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텐트가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스텐트로 시술을 하게 되면 혈관 상태가 훨씬 넓어진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yes or no. 심근경색 시술을 한 번 성공적으로 받으면 완치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술은 지금 당장의 혈관을 넓혀서 길을 확보하는 거고요.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스텐트 삽입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2000년도, 그 다음에 1990년도 후반에 있을 때는 삽입을 하고 재발률이 거의 30에서 50%였다면 지금은 재발률은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삽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삽입을 한 후에도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본인의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재발하는 것을 막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을 한 번 겪은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요? 1번은 무조건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 식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가 저염, 저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짜지 않게 드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 없게 드시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골고루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이 유지되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본인이 이거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문의와 일단 상담을 해서 운동 강도를 정하고 그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근경색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요.
본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협심증은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고 사인이 왔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 거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수치들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그 다음에 고지혈 수치. 물론 정상이라고 해서 다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내 혈압이 지금 고혈압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심장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자객,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근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망설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을 찾으세요. 그 선택이 심장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심장혈관내과 인서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심근경색 미스터리 완벽 해결. 심근경색은 관성동맥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하는 상태를 말해요. 고혈압과 당뇨, 흡연과 같은 기초질환들, 그리고 스트레스와 가족력 등의 요인이 혈전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턱끝과 팔, 영치 등이 아픈 방사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피곤감을 느끼기도 해요. 3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이 의심되니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풍선을 통해 혈관벽을 넓히고 그 자리에 금속금해만을 펼쳐 고정하는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를 받게 돼요. 치료 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저염,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 변화,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해요.